네, 간밤 연준이 점도표를 발표한 이후에 달러 인덱스 20년 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또 13년 만에 1,400원을 넘어서 오늘 1,410원 부근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행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소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FOMC 이야기와 시장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위원님. 당연히 이제 자이언트 스텝 네. 당연히 나왔고 점도표를 보니까 이제 이 미국 금리 연말에 4.4%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또 네. 내년에는 이제 5%까지도 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점도표를 보니까 이번 맞습니다. FOMC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번 FOMC 시장에 연준이 되게 본인들의 고민거리를 시장한테 좀 더 안겨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준이 점도표를 6월 달에 비해서 대폭 상향을 했고 또 3번 연속 75bp 인상을 했는데 솔직히 연준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간중간 연설을 통해서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령 어느 시점 되면은 긴축 속도 조절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내려가지도 않고 또 시장 참여자들도 물가에 대해서 조금만 좋은 시간이 나오면은 이거를 그냥 살짝 반영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세게 반영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 예를 들어서 위험 자산이 반등을 하고 그로 인해 기대 인플레이션이 반등을 하면은 이거는 시차를 두고서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거든요. 파월 의장은 이제 그런 것들 연준은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은 물가를 총력적으로 차단하는 데 좀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그 FOMC 저희가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였었잖아요. 그것도 그 배경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 간 또 전략가들과 의견이 조금은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연준이 연속적인 금리 인상 불안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봐야 될 게 미국도 지금 3분기 역성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도 정말 침체로 가긴 가는데 과연 여기서 연준이 더 세게 할까에 대해서 시장은 좀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잭슨 홀달 같은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를 이어갔다는 점이 이제 많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물가 잡는 건 좋은데 이렇게 잡다가는 정말 경기 리세션, 침체에 실제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다들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도 그러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걱정, 또 앞으로 자신네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경로들에 대해서 약간의 불투명성, 또 그 퀘스천 마크를 던져줬다는 점이 이번 9월 FOMC가 저희가 남긴 숙제이자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눈여겨봐야 할 지표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CPI 발표회도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컸는데요. 뭘 좀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앞으로도 그냥 계속 저희는 불가피하게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 대표적으로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인 9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데일리로 실시간으로 금융시장을 체크할 수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이 지표들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10월 달에도 실물 경제 지표들 혹은 이제 애틀랜타 연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절하게 매 지표 발표될 때마다 GDP 전망치를 계속 변경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같이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이제 큰 폭의 금리 인상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제 한미 금리 역전 이제 됐고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제 이 역전 폭도 더 확대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역전폭 확대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은도 이제 연준을 따라서 자이언트 스텝 75 빵빵 하면은 금리 축소되고 이러면 또 최근에 환율 문제도 약간은 완화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 총재분의 발언을 계속 추적을 해보면은 지금 빅스텝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부담이 많이 있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아직은 소비 조금 잘 버티고 있고 또 부동산도 최근에 꺾이긴 했는데 파월 의장도 이제 부동산 꺾인다는 것을 시인을 했는데 한국에 비해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견고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부동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지금처럼 50bp 연속으로 계속 따라가면서 미국과 금리차 축소를 최소화하는 것은 지금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미뤄봤을 때 현재 환율
저도 되게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400원 넘어가는 거. 달러 인덱스도 111선까지 갔는데 이러한 좀 고환율 시대 1,300원에서 1,400원 이 레벨은 최소 뭐 올해 말 그리고 그 내년 초까지는 이 환율 레벨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원달러 환율 계속 오르고 있어요. 한미 금리 역전차 되면서 이제 한 1,435원까지는 이제 올라갈 거다. 또 그 이후에 뭐 1,450원도 이제 네, 맞습니다. 다다를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역시나 이제 이 원달러 환율 1,400원 넘으면서 이 외국인 투자자 계속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네. 계속 시장에 부담을 줄 거라고 보세요. 부담을 줄 것 같은데 저는 이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최근에 뭐 외국인들 9월 뭐 저희 연휴 끝나고 나서는 조금씩 팔기 시작했는데 거의 7, 8월 달에 환율 쭉쭉 올라가는 기간에도 샀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매도 강도를 봐도 예전처럼 막 대형 매크로발 악재가 터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적인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추정을 해보는 게 그 낙관적인 관점을 한번 바라보자라고 봤을 때 한국 원화를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보다는 달러화를 들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이 더 싸지 않나. 왜냐하면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들어왔을 때 보면은 이제 환차손 이 관점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중간중간 이제 고객들 세미나 다닐 때 제시하는 지표이긴 한데 원화 기준 코스피랑 달러화 기준 코스피랑 나눠서 따로 계산해 보면은 달러화 기준은 이제 진짜 정말로 코로나 팬데믹 수준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도 대외환경 지금 다 불안하고 이런데 오히려 쌀 때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제공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환율 레벨 자체 높은 거는 한국 경제 그리고 전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조금 낙관적인 면들을 찾아가 보자면은 이런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증시를 결정할 수 있는 수급상 주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하반기쯤에는 이 환율이 그래도 1,430원 넘고 해도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올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기조는 훼손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현재 저희가 깔고 있는 악재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이런 말고 새로운 악재들 뭐 대만이 문제를 둘러싸고서 미국과 중국이 한번 붙거나 최근 러시아가 이제 총동력 내려가지고 서방이랑 전술핵 대결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또 뭐 답이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솔직히 예측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 그 이벤트를 배제하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환경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봤을 때 저는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는 순매수 기조는 아직 훼손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 상방 어디까지 보세요, 연구위원님은? 지금 상단은 완전히 뭐 기술적으로 관점을 보면 일단 완전히 다 확 열려가지고 상단 좀처럼 뭐 정확히 고점을 찍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은 1,450원 정도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기업들 이제 3분기 실적 전망치 계속 하향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하향세는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분기 실적 시즌 때도 하향이 되고 있었고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낮췄는데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래도 아직은 좀 버티는구나 해서 주가가 좀 괜찮았었잖아요. 3분기도 좀 그러한 자세로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3분기 실적 모든 기업들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밸류에이션 페이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뭐 증권사나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보면은 실적 전망치나 PER 계산할 때 12개월 혹은 미래 이익 전망을 토대로 실적을 PER을 계산하는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경기나 혹은 대외 매크로가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실적 전망에 대한 적중률이 조금 낮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달리 해석해 보면은 내가 미래이익 전망치 보고서 특정 기업, 특정 종목이 PBR이 10배야. 싸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실적 시즌에서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10배가 아니라 20배, 30배면은 이거는 정말 한 번 더 주가 하방을 맞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업들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들을 낮추고 그 안에서 분명히 3분기 때는 가시성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 한번 주목해 보시는 거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의 연장선 상으로 3분기 때 좀 실적이 좀 가시화될 수 있는 거 4분기도 솔직히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년은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3분기 때 계속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은 저는 그래도 자동차 혹은 이제 IT 가전 아니면은
여타 그 수출 제조업체들 중에서 환율 효과를 볼 수 있는 수혜주들 이쪽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그동안 문을 걸어 잠궜던 코로나 방역으로 해서 걸어 잠궜던 국가들이 풀고 있다는 점 감안했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지금 한번 다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태조위방언 같은 경우에 이런 네. 업종은 어떻게 보시나요? 태조위방언 최근 한 2달 동안 굉장히 핫했었는데 맞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증시 항상 유행어가 만들어지면은 그렇죠. 정말 좀 되게 생존 전략을 고민하게 네. 되는데 다들 태조위방언 정말 내용도 보면은 스토리 좋고 예. 실적도 뭐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서 계속 땡겨올 수 있는 업종들이긴 한데 지금은 태조위방언 내에서도 조금 저희가 선택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예. 저는 이 5개 섹터 중에서 그나마 이제 지금 해볼 만한 업종들은 최근에 조정도 많이 받았고 예. 방산 쪽 한번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 자동차라든지 IT, 뭐 이쪽 방산 뭐 네. 말씀해주시고 또 리오프닝 관련주도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뭐 가장 고민이죠 반도체. 네. 반도체는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반도체는 이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죠. 제가 예. 전략 애널리스트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반도체가 한국을 대표하는 그쵸. 그 업종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데 반도체도 환율 효과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죠. 왜냐하면 다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니까 대신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러한 업종 종목들은 그 IT 제품에 대한 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굳이 비중을 줄이지 않아도 되지만 공격적으로 확대할 때는 아니다. 그냥 들고 계신 비중만큼 그냥 연말까지 쭉 유지해 가시는 게 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더불어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네. 그랬는데 좀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주는 또 어떻게 플랫폼주 보시는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실적을 체크해 보면은 올해 안에 실적이 좀 잘 나오긴 어렵고요. 네. 대신에 이제 매크로 단에서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업종인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10월 달에 저희가 발표되는 9월 소비자 물가 이게 다시 한번 레벨 다운이 확인이 되면 증시 한번 안도랠리 나올 거거든요. 보통 네이버 카카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피해주로 분류됐던 그쵸. 매크로 악재를 받았던 업종인데 이런 그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9월달 소비자 물가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한번 트레이딩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눈여겨봐야 할 지표 이 다음 달 CPI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동차나 IT, 방산주, 리오프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